10번에서 13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5번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반자율주의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지문에서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뜻했죠? 무작위를 뜻했죠. 그러면 무작위 가능성을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따져보면 되는데 그 다음 문단에 바로 있네요. 반자율주의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 모두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무작위 과정도 고려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A를 보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죠. B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자유의지긴 한데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네요. A의 자유의지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 원했던 것, 요 사항만 충족되면 얻어지는 자유의지네요. 근데 B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조건들이 좀 있죠.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 두 번째,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문에서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무작위라고 아까 말했었죠. 그럼 B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두 가지 조건,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작위 요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B라는 자유의지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 아니죠. 원해서 한 거면 A,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생기는 거겠죠. 자,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봐볼까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A와 B의 자유의지는 완전 다른 영역이었죠.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 거면 A 관련된 자유의지일 텐데, 자, 요 A 관련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B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지 못하겠죠. 둘은 완전히 다른 자유의지니까요. 자, 그럼 3번 선택지를 한번 가볼게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 아니죠. 선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원해서 한 것이면 A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요 두 개의 자유의지는 별개니까요. 자, 그럼 우리 4번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B의 자유의지를 얻으려면 조건이 두 개였죠. 주체여야 되고 무작위여야 된다는 거. 근데 선결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선결정과 무작위는 서로 완전 배타적인 개념이죠. 왜냐면 선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바로 무작위였으니까요. 그러면 이 무작위라는 조건이 충족되고 주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우리 B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B 자유의지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없다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니은을 봐보면 반자율주의 논증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반자율주의 논증에서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요 다음으로 요 문장을 보시면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무작위로 일어나도 주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자율주의 논증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거네요. 그러면 12번에 5번 선택지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주체, 무작위, 요 조건들이죠. 요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은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기역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네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주의 논증에 대해 논의해보자. H의 가설을 보니까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요 가정은 두 가지 가정 중에 뭘까요? 선결정과 무작위 중에? 당연히 선결정이겠죠? 왜? 있기 전에 미리 알게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H가 실험을 하네요.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실험을 100차례 관측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1번 선택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여러분, 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이 참이겠죠. 뒤에 선지 보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2번 선택지 가볼까요? H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이 아니라 선결정 가정이 참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가설은 선결정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자, 3번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선결정 가정이 참일 때에는 요게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입증될 경우에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선택지로 한번 가볼까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H 가설이 실험 결과에 대해 입증하지 않게 된다면 선결정이 아니라 무작위가 되는 거겠죠. 무작위가 되고 자기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선택의 주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무작위와 주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 이 마지막 부분에 반자유주의 논증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거겠죠. 그러면 4번 선택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입증되지 않았을 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